부분들이 있습니다. 핵심 역량, 실천 거연이 기초 역량, 그리고 시민성 역량과 민주주의 역량이라는 이런 큰 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그 내용 부분들은 굉장히 커리큘럼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핵심이 되는 이런 이제 부분이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민주시민 교육이 학교에서 학교 교육과 전혀 무관하냐? 이렇게 볼 때는 민주 교육 자체가 학교 교육과 사회 교육, 학교 교육 위의 교육에 아까 행정 교육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교육이 있듯이 학교 교육 속에서도 민주 시민 교육은 연관성이 있고 유효하다. 그러나 여태껏 그러한 부분들이 각기 나누어져 갖고 기초 소양 형태로 이렇게 초중 고등학교 대학 과정에서 그것을 이렇게 산발적으로 쭉 해가 왔는데 이제는 우리는 민주시민교육법이라는 민주시민교육지원법이라는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가지고 그 법에 근거해서 제대로 된 커리큘럼과 그리고 제대로 된 교육 지원과 교육의 아까 이렇게 통일 교육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던 이런 부분들인데 이것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민주시민교육을 갖다 붙이면 해방 이후부터 이 교육을 모든 관제교육도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다 붙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이 교육 부분들이 통일하고 관련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보는 이런 통일교육은 어찌 보면 한시적인 교육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시민교육은 항구적인 교육입니다. 하나의 자치 시민에서 주체성을 가진 주권성을 가진 주권자의 시민에서부터 세계 시민으로 나아가기 위한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진작 발전되어야 될 교육은 민주시민 교육이지만 그 속에 일부분들이 통일 교육이 있는데 통일 교육을 어떻게 이렇게 민주적인 방법으로 시민들이 이렇게 체화시키면서 할 거냐라는 부분들이 오늘의 이제 과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아까 신 박사님께서 통일부의 민주시민 교육 방법하고 방향하고 목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하시던데요. 그런 부분들을 따라가면 되는데 제가 이렇게 드리고 싶은 이 이제 민주시민 교육은 근본적으로 학교 교육하고 좀 성인 교육이 좀 구분이 돼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과 성인 교육. 그래서 학교 교육은 지금 이제 대통령의 공약사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학교 민주시민 교육을 시키겠다라는 부분을 대통령의 100대 공약사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민주시민 교육부의 민주시민 교육 지원과가 설립되고 각 시도교육청에서 민주시민교육 지원 조례가 만들어지고 또 지역에서는 각 경기도, 서울 이런 데서는 광역시가 기초단체에서 민주시민교육 지원 조례가 만들어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교육 분야에 있어서는 이미 지금 현재 상당한 부분들이 학교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일반 시민들의 민주시민교육과 연계성을 좀 가지는 이런 체계적인 통일성이 필요하다는 이런 방법이고요. 아까 이제 통일교육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 민주시민교육의 방식으로 해보자라는 이제 민주시민교육의 방식이라는 부분들이 어떤 이렇게 정리된 부분들도 없습니다만 그 중심에 시민을 놓고 해보자라는 이런 교육인 것 같은데 이 교육은 지금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바로 혁신학교의 교육입니다. 이 혁신학교의 교육은 교육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고 교육의 교수법이 옛날에 교과서를 넣고 교과서를 강의 형식으로 주입시켰던 이런 교육에서 벗어나서 학생, 학부모가 서로 소통하면서 그리고 교육적 교육 문화적 공동체를 형성하고 배려와 나눔이라는 이런 속에서 스스로 이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이 교육이 바로 혁신학교의 교육 목표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혁신학교 이 교육은 바로 민주시민교육이 지향하는 방향하고 닮아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독일에서 배웠던 독일의 민주시민교육 3원칙인 바로 제약금지, 그리고 두 번째 논쟁성 제역, 세 번째 이해인지 정치 역량 강화라는 이런 세 개의 교육 부분들인데 그 중에서 제일 첫 번째 부분들인 제약금지, 어떤 주장이 어떤 내용을 내가 잘 안다 하는 이런 측면에서 다른 사람에게 그 내용을 계속적으로 주입시키려고 하지 말아라는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것이 제약금지고 주입금지인데 이러한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인 학교 교육 과정 속에서, 그리고 우리 일반적인 가정에서의 대화에서, 그리고 일반적인 회사의 대체에서, 그리고 저는 노동자 출신이기 때문에 노동자의 대체에 의해서 이 바로 보이체스 바 합의의 1원칙인 제약 근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실현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제대로 된 소통이 될 수 없다. 일반적인 자기 이야기하고 끝난다. 그래서 이 제대로 된 소통이 가장 이 민주시민교육의 중심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태껏 이제 노동조합 안에서도 정파적으로 이해관계가 첨예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 회의체를 하면은요, 자기 이야기하고 상반된 이야기하면 나가버려요. 그거는 국회에서도 여당, 야당의 얘기도 다르지 않다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르치는데,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이 학생들이 들을 때 나하고 틀린다고 해서 내가 그 취합을 하고 나가서 안 된다, 안 되듯이, 역시 사회를 이렇게 성숙시켜가는 한 집단인 노동자로서의 회의, 그리고 가장 기초 공동체인 가정에서의 회의, 그리고 사회 일반 직장에서 이 회의 부분들이 제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제약한다 보면 이런 나라 발전도, 이런 회의의 융통성도, 그리고 발전성도 없을 것이라는 이런 측면에서 보이체스 바의 3원칙 부분들은 아직까지 더 좋은 원칙이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그 원칙 중에서 1번의 원칙이 가장 기초적인 어떤 교육을 해가고 서로 소통하는 데 있어서 기본이라는 생각입니다. 만약에 독일의 독일 통일교육의 시사점에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독일 통일, 민주시민교육이 독일 통일교육에 이바지가 됐다라는 점이거든요. 두 번째, 이 통일 시민교육을 하면서 좀 이렇게 내가 좀 잘났다고 이렇게 좀 우월적으로 하지 마라 이런 부분들이 시사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통일민주시민 통일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통일 이후에 우리가 북한 사람들하고 북한 주민들하고 같이 대화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그냥 각기 다른 문화의 차이 부분들을 내 문화가 옳고 내 문화만이 옳다, 세계적인 문화다, 북한 문화는 옳지 않다라는 이런 측면에서 북한 사람들과 우리 주민들과 소통할 때 내 주장만 계속 나기가 네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모르고 영어도 모르고 이러면 촌놈이고 북한에 어설쩍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준다면 그 통일의 의미가 뭐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통일되기 전에 우리 스스로 우리 남한 내에서 이렇게 우리 주민들과 학교에서 그러한 역량을 키우면서 세계 시민으로 나아가는 이런 교육도 하지만 통일 이후에 실질적으로 우리 바로 형제 자매들을, 국계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대했을 때 실질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이 소통의 방식들을 우리는 그 사람들의 기본적인 것을 존중해 주면서 쭉 듣고 서로 다른 부분들에서는 계속적으로 토론해 가자라는 바로 보이체스 바 합의의 제1원칙인 제약 금지의 원칙과 논쟁성 제한의 부분들, 그 정치 경제적으로 논쟁성이 있는 부분들을 학교 현장에서도 계속적으로 논쟁을 하라는 거거든요. 그것을 네가 옳고 내가 옳고 딱 단절시키지 말고 우리 이 통일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논쟁을 해가면서 각기 좋은 점은 받아들이고 또 합의되지 않는 점을 계속 논쟁할 수 있는 이러한 인내와 이러한 시민의식 함량이 이후 통일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인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바로 민주시민교육의 방식, 이런 방식으로 아까 말한 학교에서는 핵심 교육의 방식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취하되지 않으면 이후 통일되고 나서 이 분단의 문제를 굉장히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럼 독일에서 이 보이체스 바 합의라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 주변 상황을 보면 1976년에 76년에 이 보이체스 바 합의를 이루었더라고요. 왜냐하면 독일이 동서독으로 나누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이념적으로 분파가 심하고 이렇게 우리처럼 역시 마찬가지였던 모양입니다. 이럴 때 도대체 학교 교육이고 일반 시민들에 있어서 교육을 이렇게 자기 이야기만 하고 그렇게 가서는 되겠느냐 이래서 보이체스 바라는 이 섬에다가 정치, 경제 여러 가지 관련되어 있는 학자들이고 시민들이고 한 3,000명을 모아놓고 그러면 이 이념을 극복하고 제대로 된 독일을 만들 수 있는 이 교육 방법들에 대한 원칙을 만들어보자 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보이체스 바 3원칙인 것 같습니다. 이 보이체스 바 3원칙이 원칙 속에서 끊임없이 이렇게 독일 자국민들도 교육을 했고 그것이 통일 이후에 여러 부분들도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독일 통일은 1990년도였습니다. 정말 말씀드리면은 독일 보이텔스바 합의가 만들어지기 통일 14년 전에 보이텔스바 합의가 만들어졌어요. 이미 독일에서는 시민성 향상을 위한 이러한 독일 시민들의 이러한 소통 교육과 그리고 이런 것을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남북 이제 통일의 이런 이제 통일의 기모통에서 우리는 그러면 통일이 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냐라는 이런 속에서 이제 법적인 또 제도적으로 뒷받침되는 통일 교육은 이 통일 교육을 민주 시민 교육과 전쟁시켜보는 이런 이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통일 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컨텐츠는 통일부가 갖고 있지만 이 통일 교육을 시켜가는 방식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 민주 시민 교육의 방식을 이제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 우리 신행식 박사님의 주장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는 그동안 여러 가지 흩어졌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민주시민교육 지원법의 마련되어야 될 시점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법이 이제 통일교육이라든지 환경교육, 국교육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고 간섭은 들어갑니다만 지원을 해주는 이런 틀 속에서 부분적으로 의무교육 이런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민주시민교육이라는 부분들은 그렇지 못하다. 지금 현재 개우 사다보니 민주시민교육을 전담 시민과 미래가 시도를 해보지만 이렇게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도 그 하나의 부분들이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방자치단체가 법에도 근거도 없는 이런 조례를 통해서 절차법인 조례를 통해서 한다고는 이 자체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제대로 된 이 교육을 하기 위해서 그 방식의 문제, 교수법도 연구가 돼야 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안에 법적 뒷받침이 돼야 되기 때문에 민주시민 교육 지원법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에 대한 한국 국회 안에서 민주시민 지원법에 대한 부분들이 27페이지에 97년도부터 쭉 여기까지 있어 왔는데 아직까지 진행 중에 있다라는 이런 생각입니다. 컨텐츠를 만들어가는 부분들은 좀 이렇게 저 생각을 좀 두 가지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시민 교육을 할 수 있는 민주시민 교육사를 양성하는 이러한 마련의 컨텐츠. 두 번째는 일반 시민들과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컨텐츠를 구분을 하되, 그 내용의 부분들이 아까 신행식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 민주시민 교육 핵심 역량, 실천 모양의 기초 역량, 시민성 역량, 민주주의 역량으로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여하고 비슷하게 저 같은 경우는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그 기초 시민들에 대한 것. 그리고, 잠깐만요. 그리고 이제 국지적인 민주시민교육은 자치시민교육에 해당되는 내용들, 사회적 시민, 그리고 이제 국가적인 측면에서의 시민교육은 주권자 시민교육, 그리고 지구적인 측면에서는 세계시민교육이라는 이런 부분들 속에서 여기에 합당한 좀 교육 과정들이 좀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모형들의 부분들이 일부분이 동국대 홍윤기 교수가 서울시의 교육 동력을 받아가지고 부분적으로 만들어 놓은 이런 자료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학자가 만들어 놓은 자료도 중요하겠지만 이 자체는 기본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스스로 이렇게 교육받아야 되고 교육이 해야 되는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커리큘럼을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교수법에서부터 기본적인 오래된 교수법도 있지만 여러 부분들이 시민사회 단체와 그리고 이렇게 유관단체에 소통이 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면 굉장히 효율적이고 정착에 기반을 할 것이다라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오늘 이제 법적 뒷받침을 가지고 있는 통일교육지원법을 근거로 하는 오늘 통일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이냐라는 이 부분들을 법적 뒷받침도 없는 민주시민교육의 방법으로 해보자라는 이런 부분들은 민주시민교육을 이제 법적 근거 속에서 국가의 좀 지원도 받으면서 시민자율의 영향 속에서 교육을 제대로 하는 이런 좀 토대가 될 것이라는 이런 측면을 생각을 해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통일교육도 민주시민교육도 역시 시민들과 함께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리고 통일한국이 다가왔을 때에
정말 이렇게 우리가 갈등을 최소화시키면서 정말 서로 융화가 존중되고 하나의 동포들 70년간 떨어져 있었지만 이렇게 만나서 빠른 시일 내에 하나가 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민주시민 교육에 대한 시민적 형상 교육이고 그것이 통일에 대한 문제점들, 통일의 또 미덕점들을 통일의 필요성들을 인식시켜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이 아니겠나 싶어서 오늘 통일교육협의회가 72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하는 통일교육 활성화 학술대회 민주시민교육을 통한 새로운 통일교육이라는 이 섹터는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았나라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희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그 뒤에 한번 플래카드 우리 하나도 붙었거든요. 뒤에 한번 봐주시겠어요? 통일교육협의회 이래가지고 72개 회원단체와 함께하는 교육이네요. 그 통일교육협의회가 현재 72개 회원단체가 있다는. 그리고 책자에 보시면 저희가 이제 토론자 끝나고 나면 31페이지에 토론 주제가 있어요. 통일을 위해 민주 시민교육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내용으로 저희가 오늘 좀 모두 토론을 좀 해보려고 했는데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토론으로 좀 바뀌었다는 거고요. 그 뒤에 보시면 평양선언하고 판문점 선언이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저도 시간 내서 빡빡하게 이렇게 양 선언을